방금 소개받은 김정로입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지금은 상당히 북한 문제가 각광을 받고 있는 70년대, 80년대 이 당시에는 삼겹정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평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사가 되기 전까지 한 7, 8년 정도는 북한을 이루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그 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습니다. 북한글이 재미없는데 평생 그거만 있다가 인생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모르면 그 사실이 아니다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오늘 이춘근 박사님 글을 읽고 이분이 원래 옛날부터 이 6.25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대우 전문가고 이 제목 오늘은 이 글의 오늘 세미나의 제목이 전쟁의 재조명인데 이 양반이 오래전부터 이 조명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빛을 붙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평가하거나 토론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남침 유도전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첨언한다면은, 개전 초기 미국의 전쟁 기획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군 능력에 대해서 오판을 했다는 점, 그리고 미군의 무장들이 북한군을 대응하기에 좀 미비했던 상황을 지적한다면은 남침 유도전이 이제 사실 무근인 점을 좀 더 설득 있게 반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최초로 우리 한반도에 투입됐던 미군 스미스 대대가 초기에는 미군의 전쟁 투입 사실만 가지고도 북한군의 예복을 꺾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건 전혀 오판이었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북한군 탱크인 T-34 전차를 파견만한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미군이 남침을 유도했다 이런 것은 사실이 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6.25 명칭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불명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6.25 사변, 6.25 동란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시형식으로 이제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을 국시형식 성격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전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도 이제 한국전쟁의 표현이 국제정치적으로 우리 6.25를 평가할 때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북한이 아직까지 북한 지역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땅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광국가 단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한 번도 대한민국을 어떤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남북 회담을 할 때, 이렇게 사인할 때, 이럴 때 정도 겨우 마지못해서 이제 사인하고 그럴 뿐이지, 대한민국을 아직까지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북한을 우리 헌법이 미치는 그런 지역에 존재하는 불법단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법단체가 전쟁을 일으켰다면 이것은 전쟁이 아니고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왜가 난을 일으켰다 해서 임진왜란이라 부르듯이 북한이 난을 일으켰으니 6.25 공산당이 일으킨 난이다 해서 6.25 공난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김일성이가 난을 일으켰으니까 6.25 김난, 또는 경인연이기 때문에 경인 공난, 경인 김난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주도하는 것이 김일성이냐 스탈린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춘근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송관 교수님께서 스탈린은 육상 100m 시자면 감독이고 김일성은 선수다 그랬는데, 저는 선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침을 하겠다고 수차례 제안을 하고 소련을 댕기고 중국을 가서
남침을 허락받아온 김일성이 전범이지. 그리고 또 주도를 했지. 나중에 뭐 도와주고 작전 계획을 짜준 것은 김일성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왜냐하면 스탈린은 2차전의 대원수고 김일성이는 주로 중대장이었습니다. 마지막에 1940년도 한반도 진정 직전에 소자로 돼서 대대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 전투 경험은 중대전투밖에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탈린 입장에서는 어린애를 전장에 보내기 때문에 자기가 전쟁 계획을 짜주고 무기를 대주고 훈련시키고 하기 때문에 김일성이는 사주를 하고 도와줬지. 바로 이제 전쟁을 주도한 것은 김일성이다. 스탈린은 못 도와줬지. 김일성이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7분만 하니까 제가 1분만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지난 토론자 분께서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을 북한만 보고 북한의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 중요 경제 데이터, 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매일같이 아침 한 7시부터 밤 12시까지 새벽이 될 때까지 맨날 그것만 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그 데이터를 보면은 창원 사건 날 때까지도 봐도 중국하고 소련의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그런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영향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관계를 비교하자면 북한과 중국 관계는 우리 한일 관계로 되고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는 한미 관계로 됩니다. 그 정도로 미국 소련의 엄청난 경제력, 그다음에 군사적 지원은 도대체 중국과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강대국입니다만 20년 전만 해도 도대체 아시아의 신생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 정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중국의 식민지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 하나만 제가 내겠습니다. 김일성의 손자가 김정은인데, 얘가 이름이 뭐냐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은 원래 김정은이가 맞습니다. 그럼 100% 제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인데, 북한에서는 개명을 하지 않으면 국가원수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김일성이도 김성도의 이름을 바꿨고, 김정일이는 옛날에 슈라였죠. 유라였습니다. 유라였다가 이제 김정일이 됐지만, 김정일은 한자를 바꿉니다. 80년대 당대하면서 한자를 바꿔서 이제 치료가 되는데, 김일성한테 일자를 따와가지고, 원래 한일자였는데, 일자를 따와서 내가 김일성의 일자를 받았으니 내가 후계자가 된 것이고, 김정은이는 왜 김정은이 그러냐면, 김정은에서 문자를 한자로 쓰면 별로 좋은 뜻이 별로 없습니다. 김정일의 업적을 움직일 사람 또는 문자, 불호문자, 애매하게 한 사람, 이런 의미밖에 안 되고, 김정은이가 되면 은자는 북한에서는 은자, 은을 낸다는 뜻을 금운동한 은자입니다. 이 은자를 쓴다는 의미는 김정일의 업적을 굉장히 은을 낸다, 굉장히 빛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김정일의 업적을 이어받고 그걸 더 빛내기 위해서는 이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